자, ES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T가 지금 오후 들어가지고 지금 값이 훅 치고 들어갔죠. 자, 이 훅 치고 들어가면서 뭐 왕창 올라서요. 자,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 떨어지면서 또 빡 하고 밑에 지금 깨졌다가 이제 다시 감아 돌려가지고 위로 쭉 올라 들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나오는 내용 자체는 어저께 어제 이미 우리 천재 리더님이 요거 감 잡고 자 이러지 이미 분석을 해 주셨어요 어제. 아이코. 자, EST. 자, 이렇습니다. 고압 어닐링 장비 특허 소송 최종 승소 확률 높고 네오콘 장비 수저주로 실적 개선 전망 20% 플러스 알파의 상승 여력이 따르고 어제 게임이 딱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네요 타이밍. 그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 저 앞쪽에도 이게 이미 나왔어요. 이게 요거는 1년 전에 제가 해드린 거고요. 1년 전에 1년 전에 제가 해드렸던 거고 이거 저게 1년 전에 나왔던 거고요. 특허 소송 승소. 자, 요 같은 경우에 또 오보 장난질도 또 했었고 이기던 지던 치고 빠지기 형태로 간다 이런 게임들도 벌렸었고요. 자, 여기 이런 종목입니다. 예스 여기 이제 구조가 이쪽에 어닐링 장비 쪽에 이렇게 경쟁 구조에 대해서도 앞서서 설명드린 바 있죠. 자, 이 열처리 장비인 어닐링 장비 시장 쪽에 가는 오늘 여기서는 HPA 시장 이렇게 얘기하죠. HPA가 그겁니다. HP의 약자가 그거예요. 고압 어닐링 장비다라는 얘기입니다. HPA 고압 어닐링 장비다 라는 얘기예요. 요걸 고압 어닐링 장비 요거를 영어로 하면 HPA야. 약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앞쪽에도 했었고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가 돼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고 이미 이 AST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주가가 반영이 안 된 수준이다라고 하면 뭐 사실 답을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거요 일찌감치부터 반영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자, 앞쪽에도 나왔잖아요. 이미 1년 전에 나와 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EST가 패소였어요. 하나 패소해가지고 패소해서 떨어져 내려왔다가 그 다음 이제 특허 소송 쪽에서 승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뒤집고 들어온 게 이게 꽤나 오래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지금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이렇게 특허 소송에서 연이어 성과 이게 작년 9월달이에요. 작년 9월달.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나가 있잖아요. 1년 전에 EST 하이닉스 쪽으로 기존 장비주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렇죠? 기존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뚫고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HP, SP가 버티고 있으니까 뚫고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들 이런 쪽에 굉장히 아량을 보이고 있는 폭넓게 아량을 보이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쪽이라 그러면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여기도 케이스 마찬가지 보시다시피요. 작년 저점 대비라죠. 벌써 430%가 올라 있습니다. 종목이 430%가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이 자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자, 현재 주가 수준이 17.58배네요. 17.58배. 자, 원래도 이 종목이 이제 돌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탑급의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 꼬라지에서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탑급, 탑레벨급에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EST 앞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설명드리던 그 반도체 리그로 친다 그러면 4부 리그 정도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4부 리그. 4부 리그. 저쪽에 보면 뭐 인텍 플러스까지 이런 종목들 나오는 이쪽 리그에 돼요. 인텍 플러스. 이런 종목들 나오는 4부 리그 종목이에요. 이렇게 적자 나 있다가 딱 들어온 딱 수준 자체가 딱 요 정도 급이 되는 거죠. 자, 이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500%가 올랐고요.
이거 500%에 오른 걸로 계산되면 인텍 플러스도 지금 뚫고 돌파해서 그냥 가버리죠. 위로. 앞쪽에도 얘기해드렸죠. 이 뒤쪽 리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일부 리그 종목들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더라도 그쪽에 영향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왜? 얘들은 아직 못 오르거든. 인텍 플러스 이거 설명드릴 때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얘 아직 신고가도 안 됐어요. 오늘 올라서 이제 신고가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신고가까지 나올 겁니다 라고 분석을 해드린 바 있죠. 인텍 플러스 이건 당연히 신고가까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제 EST 같은 종목들 가보면 지금 이 EST는 인텍 플러스가 저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사실은 좀 더 들어가 줘야 맞는 거죠. 얘도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꾸역꾸역 저 하바리 쪽에서부터 이제 야금야금 계속 올라 들어오는 겹이에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EST 시가총액이 8,700억이나 됩니다. 이미 8,700이요. 그러니까 매출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런 기대분 같은 경우 앞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이게 승소 가능성은 작년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애들 반도체 기업들이 빌빌거리고 있을 때도 EST는 이미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비교로 보여드릴까요? 자, HP, SP하고 이쪽에 아예 그냥 어닐리 장비들을 싹 다 4개를 다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압 어닐링 장비는 HP, SP가 독점하던 거에 EST가 밀고 들어가는 이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있습니다. 그 레이저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 레이저 분들 제들 같은 경우는 레이저 어닐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오 테크닉스죠. 이오 테크닉스가 레이저 어닐링을 하고 그리고 여기를 따라 들어가는 종목이 DI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HP, SP 대 EST, 그 다음에 이오 테크닉스 대 DIT 이게 거의 비슷한 구조로 들어가요. 자, 이게 이제 어닐링 장비 기업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좋았을 때 이때는 DIT가 맨 위에 있었죠.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더 잘 나갈 때 네, DIT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밑에서부터 치고 나가지고 이제 빠져서 치고 들어오는 이런 그림들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최근 쪽에 작년 9월쯤 요 정도에서부터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년 4월, 9월 네, 여기네요. 자, 원희가 FS가 바닥 잡고 들어오던 시절. 자,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EST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서는 올라 들어왔습니다만 근래는 이제 조금 이제 느린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왔었죠. 자, 이렇게 느린 움직임을 보였다가 이제 쭉 들어와서 이제 위로 먼저 올라갔던 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요. 이오 테크닉스도 내려오고 HPSP도 내려오고 밑에 있던 얘는 따로 들어가서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모이자 노리자 하자 이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요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기대치 이건 모르고 있던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앞쪽에 이런 데 가보면 이거 거리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거든요. 거리 한 20만 주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HPSP만 보죠. 자, HPSP만 이오 테크닉스만 보고 뭐 대형주 쪽으로만 지금 몰려 들어가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조금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위로 곧바로 따르던 건 최근에 지금 밑에서부터 지금 쳐서 이미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래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크기 자체가 전체가 예전에서부터 반영된 걸 제외하고도 지금 85%가 올라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 우리 천재리듬 같은 경우도 벌써 감 잡고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어가세요라고 이렇게 미리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이런 거 미리 벌써 이렇게 치고 들어온 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시세들 같은 경우가 지금 위쪽에서 이제 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더블 들어오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막아서는 그림들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매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자, 이게 반도체 순위를 조금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뚫고 들어가면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건데 이 매출이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뚫고 들어갔다고 해서 매출이 곧바로다. 그러면 얘가 지금 EST가 그렇게 뚫고 들어가서 특허를 벗어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특허 벗어났다라고 해서 얘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로부터 수주를 왕창 받는다든가 TSMC로부터 수주를 왕창 받는다든가 그 정도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정도까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 컷싹
아까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로 이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얼토당토하는 종목들이 쭉 올라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좀 꽤 많은데, 예티는 이제 항목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네요. 자, 예, 완전 예티는 저게 다른 종목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딱 TLB 같은 종목이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있습니다. TLB, 소캠, 야가를 받는 PCB 종목, 그죠? 이 잘 나가는 TLB 역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죠. 여러분들도 제가 종목 추천하고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해드린 종목이잖아요. 자, 이렇게 잘 나가는 이 TLB하고 같아요. 근데 이 지금 TLB가 올해 3,600억이고요. 이익 500억, 4,400억, 700억 이렇습니다. 이 수준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EST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앞서 나왔던 것처럼 작년에 이미 계속해서 승소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요거 승소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실적을 이렇게나 지금 뻥튀기를 시켜놨잖아요. 실적이. 예. 실적이 3배가, 이익이 3배가 늘어난다라고 이미 이렇게 뻥튀기를 잔뜩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뻥튀기 폭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싼 것처럼 나와 있고요. 이제 올해 기준으로 좀 이게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PR이 1480% 나옵니다. 미친 PR이 나오죠. 작년에 요거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딱 어저께 천재 리더님이 이렇게 제가 짚어드린 대로 20%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정도 수준이 나왔죠. 여기에 그 정도에서 곧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아까 오늘 장중에도 이슈 나오고는 그리고 이슈 나오고는 이렇게 빡 차익 실현 이렇게 패버리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그때 받아 들어가는 걸로. 그렇죠? 기존에 이제 밴드 상단 쪽 라인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완전 상단으로 뭐 저 위쪽으로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흐름 보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또 밑에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뭐 33,000원, 그다음 위에는 이제 35,000원 조금 넘는 구간이에요. 오늘 장중에 밀려 떨어졌던 자리 보게 된다면 아래서 좀 더 많이 내려왔다네요. 그렇죠? 이 아래쪽 여기 이제 33,000원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정도 구간을 일단 기본 구간으로 잡고, 요 정도 위치를 기본 구간으로 잡고, 그리고 밀려 내려왔을 때 잡아 들어가는 요런 형태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쪽에 전망치가 조금, 지금 전망치 자체가 지금 좀 많이 부풀려져 있죠. 그렇죠? 이익이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700억으로 뛴다는 거야. 저거 이미 승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잡아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예상을 잡아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올라 들어가고는 그러고 뉴스 나오자 이렇게 차익 실현 때려버린 거고요. 미리 이게 잡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급도 미리 잡아놓고 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전망치 자체도 미리 다 잡아놓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적어도 이제 조금 더 위쪽으로 본다라면 뭐 요 정도 흐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조금 마우스가 지금 조금 이상하게 설정이 돼버린 것 같은데, 요렇게요. 요런 구성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일단 우선 이 종목의 리그 얘기 드렸죠. 이거 조금 뒤쪽 리그 종목이에요. 이게 조금 뭐 선반영 부분들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페이즈 2에서 크게 올라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예선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아래 들어오면 둘 잡아 들어가고요. 이렇게 잡아서 공략하는 형태로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리 어저께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순서들 쭉 얘기했잖아요. 그 리그 차례대로 내려가시면 된다니까요. 인텍플러스 봐봐요. 훅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반도체들 올라가는 순서까지 다 얘기 다 드렸잖아요. 움직이는 순서. 반도체 움직이는 순서들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라고 공정 순서도 다 잡아드리고, 반도체 주가들 움직여 들어간 순서들도 잡아드리고, 제가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이제 이거 딱 요거 보고 나서 그쪽에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뒤쪽에 저쪽에 아래들 조정받는다고 같이 조정받는 그런 유형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르고 이거 다운받으시면 이 오르고 있는 20여 분의 전문가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10년의 경력이라면 이런 반도체 슈퍼랠리 사이클만 최소 4번 이상 본 사람이란 얘기예요. 최소 4번 이상에서 수십 차례 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들어왔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다 내용 다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일찍 잡아야죠. 지금 이미 이것도 늦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빡 들어올 때 이때 빡빡 잡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밑에서 들어올 때 이 자리들입니다. 요걸 지금 내려올 때 이제 이게 돌파 들어온 그 자리를 그대로 이제 아래쪽으로 반대로 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